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예전에도 예고했던 것처럼 과목별로 선생님 해설해 드립니다. 공통과목이 안에 수학 1이랑 수학 2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섞어서 공부하기보다는요.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보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수학 1, 수학 2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래서 수학 1 해설 강의 진행해 볼 텐데 선생님이 또 세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우리 수학 1이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네문항,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네문항, 수열에서 세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항의 난이도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21번 문항이 우리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한 문항이었는데 발문이 조금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선생님 좀 설명을 깊이 있게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우리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항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항은 여러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문항도 여러분 뭐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삼각함수 부분에서 아주 쉬운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삼각함수의 그래프나 방정식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조금씩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4월 학력평가 점수는요. 어느 대학에서도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해. 자, 만에 하나 재수를 했어? N수를 했어? 4월 학력평가 점수 가져오라는 학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6월 모의평가거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 우리가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입니다. 2점짜리 문항이고요. 원래 보통은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로그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뭐 어쨌든 요즘은 이 추세가 1번 문항도 살짝 어려워지는 추세고요. 여기 봤더니 밑이 6이다. 그리고 진수가 4야. 여기는 밑이 3이고 진수가 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을 통일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들어있는 밑을 6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는 게 좋아? 2 곱하기 로그 6에 3으로 고쳐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는 2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그에 우선 6에 4가 있고요. 더하기. 여기에 있는 2는 어디로 올려버려?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그에 6에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이 같아졌고 덧셈이기 때문에 진수들의 곱으로 쓰면 4 곱하기 3의 제곱, 4구 36. 36은 6의 제곱이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2가 가장 앞으로 나올 거고요. 로그 6의 6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죠. 자, 로그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밑변환 공식 같은 것들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문항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모든 항이 양수,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이 3이래. 그리고 A3분의 A5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비의 가장 큰 특징, 5에서 3 빼면 2니까 R의 제곱이 4가 되는구나. 그러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R이 0보다 크니까 공비는 2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네 번째 항이 궁금하고요. 첫 번째 항 입장에서 얼마 차이? 3 차이. R의 세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R이 2니까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정답은 24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요 정도 문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2점짜리로 확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들의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전형적인 등비 수열의 기초적인 문제였죠. 이렇게 우리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점짜리 문항으로 갈 거고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데 로그 함수를 잘 봤더니만 밑은 0과 1 사이예요. 밑이 0과 1 사이고요. 로그 앞에도 x 앞에도 다 1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다?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감소하는 함수 입장에서 최대값은 주어진 구간에서 x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즉 x가 2일 때 최대값이 3이고요.
최소값이 1이래. 최소값은 그러면 x의 값이 가장 클 때, x가 5일 때 최소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x에다 2 대입할게요. 로그의 2분의 1에 2-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었다? 최대값이 3이 되었다. 그 다음에 5를 대입할게요. 로그의 2분의 1에 5-a 플러스 b는 최소값이 1이었어요. 자,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바라봤더니 선생님 여기 지금 보니까는요. b가 들어있어요.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보면 b가 사라질 거고요. 밑이 같고 뺄셈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의 2분의 1의 진수들의 나눗셈으로 즉 5-a분의 2-a가 될 거고요. b 사라졌고요. 3에서 1 빼면 2가 되었다. 따라서 5-a분의 2-a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대각선으로 계산할게요. 8-4a는 5-a가 되어서 a끼리 묶어내면 3a가 되고 5가 넘어가면 3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a가 1이래. 그러면 어디든 편한 곳에 대입할게요.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로그의 2분의 1에 1 플러스 b가 3이 되었네요. 로그 2분의 1의 1은 0이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a와 b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그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 로그 방정식 계산하는 느낌까지도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래프 개형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 계산까지 좀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요. 탄젠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점을 지날 때 a제곱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잘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y는 a의 탄젠트 b 파이 x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딱 주어진 2개의 점이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이고요. 여기가 또 뭐냐면 8,3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선생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네요. 그러면 2에서부터 8까지니까 주기가 얼마인? 6인 탄젠트 함수였던 거야. 자, 그러면 주기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x 앞에 곱해진 b 파이. 따라서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인데요. 얘를 b 파이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b 파이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 사라지고요. 아, b는 얼마가 되었다? 6분의 1이 되었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뭐를 지나고 있어요? 2,3을 지나고 있지. 그 말의 의미는 y 자리에 3, x 자리에 2를 대입해도 만족해요. y 자리에 3이고요. a의 탄젠트에 b가 6분의 1이야. 그리고 파이고 x가 얼마예요? 2예요. 즉 3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값은 우리가 얼마인 걸 알아? 루트 3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 루트 3을 나누어 버리면 얼마가 된다? a는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에다가 b를 곱하면요. 3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값이랑 같고 약분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특징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닫힌 구간이 아니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기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번 문항도 해결해 봤고요. 또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번 문항이고요. 이제 4점짜리 문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함께 등장할 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면 되게 좋잖아. 그죠? 그럼 역함수 관계임을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얘가 역함수 관계라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a가 이미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란 말이야. 증가함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둘의 교점이 있다면 얘는 어디 위에 있어? 직선 y는 x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자 봅시다.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이 원점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선생님, 얘네들이요. 역함수 관계 맞아요? 바로 보이는 친구들 있죠? 네, 역함수 관계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친구는요. 여기에 있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하거나 여기에 있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을 여기에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즉 합성했을 때의 결과가 뭐이면 돼? x이면 두 개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로그 a의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었고 얘네들 사라지죠. x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얘는 합성하면 x가 되었어. 즉 얘네들은 어떤 관계다?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입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인데 문제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원점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서 a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요. 자, 증가함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면서 지수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로그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따라서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은 이미 뭐라는 거 알아? 5라는 거 알고요. 자, 다른 점 하나를 뭐라고 했어? P라고 했습니다.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한 거야?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OHP,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라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자. 우선은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 P의 X좌표를 선생님이 뭐라고 한번 둬볼까? T라고 둔다면 Y좌표도 T가 될 거예요. H의 X좌표도 T가 되고 콤마 0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T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 그랬더니 이 넓이가 얼마래? 2래요. 그러면 T제곱이 4이고요. 얘네들 다 지금 1사분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T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즉, P라는 점은요. P라는 점은 2,2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Y좌표에 2를 대입하고요. X좌표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A제곱이 3이 되어서 A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루트 3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쁘게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은 얘가 지금 직선 y는 x잖아.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네들 어때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번 문항도 해결해 봤어요. 4점짜리 문항이지만 충분히 우리 다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1번 문항이고요. 요거는 살짝 여러분이 K라는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 여러분한테 조금은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K가 되었대. 이것에 잘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의 개수가 3개래. 3개일 때 이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K의 값을 찾아서 K와 알파의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뭐든 back to basic이야. 잘 몰라? 내가 아는 데서 출발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삼각 방정식인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고쳐줘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인 제곱 x를 뭘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우선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해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k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2배의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배의 코사인 x 더하기
k 빼기 2가 0이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했어? 인수분해를 해서요. 인수분해를 하면 하나는 2 코사인 x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는 코사인 x가 될 거고 는 0의 꼴에서 얘네들이 0이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았더니만 걔네들이 몇 개였다는 거야? 서로 다른 3개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도 여러분 뭐가 나와? 코사인 x가 뭔가 t1이라는 아이가 나올 거야. 얘를 0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코사인 x가 t2가 되는 x의 값들을 찾았더니만 몇 개였다는 거야? 3개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가 있었어. 그죠? 2파이가 있어서 요렇게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자.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누구랑 만나는 거야? 상수함수랑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수함수랑 만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수함수랑 만나는데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3개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수함수를 나타내면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상수함수는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납니까? 2개에서 만나요. 만약에 t가 1이라도 2개. 점점 작아져서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사이에서는 무조건 2개지.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t가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파이 하나만 있네요. 그리고 뭔가 다른 점에서 t랑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이 3개가 되려면 무조건 하나의 x의 값은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 하나를 찾은 거야. x가 뭐면 파이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파이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얘가 2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2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얘네들 사라져서 k의 값은 얼마가 되었다? 3이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k에다 3을 대입하면 2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에다가 3-2 하면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2배의 코사인 x 더하기 1과 코사인 x 더하기 1이 0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찾았고요. 이제는 코사인 x가 얼마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x의 값을 보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죠. 그래서 x의 값이 하나, 둘,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그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 하면 얘는 뭐가 돼?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3분의 4파이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k 곱하기 알파의 값을 물어봤는데 k는 3이었어요. 그리고 알파는 3분의 4파이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라지고 정답은 얼마? 4파이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 방정식에서 이렇게 코사인에 대한 값 또는 비슷하게 사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11번 문항도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고요.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3번 문항이고요. 역시나 지금 뭐가 나왔냐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두 개의 함수 fx는 k sin x래. fx가 뭔가 k가 불편하다, 그죠? k sin x고요.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코사인 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y는 fx와 곡선 y는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C라는 I는요. A, B의 3대 1 외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덱스에서 얘기했던 외분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점 C는 또 곡선 Y는 fx 위에 있대요. 그리고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GX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K가 양수이고요. 점 B의 X좌표는 점 A의 X좌표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 우리가 그래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얘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예요. fx가 뭐였지? K sin X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선생님이 Y는 fx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Y는요, gx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AB가 있어서요. 여기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AB의 3대 1 외분점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A와 B의 좌표를 구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의 특징이 뭐지? fx와 gx가 만나는 점이죠. 즉, K의 sin x랑 뭐랑 같아지면 돼? 코사인 x가 같아지면 돼. 자, 여러분 딱 느낌에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코사인 x로 양변 나누면 탄젠트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코사인 x로 나누고자 할 때는 코사인의 값이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림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 입장에서 보면 A와 B, 즉 사인과 K 사인 x와 코사인 x의 교점의 좌표는 코사인의 값이 0이 될 수 없죠. 코사인의 값이 0이 되는 건 여기나 여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우리가 뭐라고 쓰고 탄젠트 x라고 쓰고 K를 나누어주면 탄젠트 x가 K분의 1이 되는 x의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우리가 A의 x좌표로 두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A의 x좌표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A의 y좌표는요. 여기에다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여기에 알파를 대입해도 돼. 하지만 여러분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얘는 K의 사인 알파라고 둘 수도 있죠. K의 사인 알파라고도 둘 수도 있지만 얘는 알파의 코사인 알파로 둘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탄젠트 알파가 뭐가 된다? K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자, 그럼 선생님 B도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이제 봅시다. 탄젠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x의 값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올 건데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B의 x좌표는 A의 x좌표에다 얼마만큼 더해주면 돼? 파이만큼 더해주면 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는 I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y좌표는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 여기 위에 있기도 하니까 우리가 K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되었어. 그럼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사인의 값은 뭐라고 돼? 마이너스 사인 알파, 즉 마이너스 K의 사인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파이 입장에서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야? K 사인 알파로 뒀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K의 사인 알파였을 거고요. 하나를 코사인 알파라고 뒀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었구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였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는 C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C라는 점은 선분 AB의 3대 1 외분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C라는 점을요. 이 C라는 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요. 얘와 얘의 3대 1 외분점이야. 그럼 우리가 외분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컨트롤하기 편한 얘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좌표 입장에서 3대 1 외분점이라는 건 3 마이너스 1이고요. 3 곱하기 뒤에 있는 알파 플러스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앞에 있는 x의 좌표 알파가 되겠지. 따라서 얘 계산하면 3알파 플러스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자, 얘는 그래서 2알파 플러스 3파이고 분모는 2였어요.
따라서 2로 약분하면 2분의 2알파는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괄호는 왜 쳤니? 자, 다시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C의 X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Y좌표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당연히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애들이 편하겠지. 자, 그래서 3대1 외분점의 Y좌표도 3-1에다가 3 곱하기 뒤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에 마이너스에 1 곱하기 앞에 있는 코사인 알파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알파가 되고 분모는 2였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C라는 점은요. 좌표가 어떻게 된 거야?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콤마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 정말 알파가 너무 열심히 따라다닌다라는 느낌이고 나는 K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만 이 C라는 점은요. 또 누구 위에 있습니까? fx 위에 있는 점이야. C라는 점이 fx 위에 있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를 대입을 하면 얘가 돼야 되지. 즉 K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와 같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있는 Y좌표랑 여기 있는 Y좌표가 같아지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는 K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는데 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의 모습으로 바뀌고 2분의 3파이에서 예각만큼 더 가면 얘는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같아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코사인 알파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K의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구했어요? 2라는 것을 구한 겁니다. 자, K가 2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K에다가 2를 대입할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아, 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되었구나? 2분의 1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삼각형 BCD는요. 우리가 지금 봤더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인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밑변의 길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두면 돼? 높이라고 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높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죠. C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 그럼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파이를 빼면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밑변의 길이야. 그런데 C와 D는요. 뭐는 같습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었기 때문에 D의 X좌표는 누구랑 같아? C의 X좌표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와 같았을 거고요. 얘는 누구 위에 있어요? GX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바로 Y좌표였을 거야.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3파이가 나왔으니 얘는 어떻게 돼? 사인 알파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예각이라고 두고 생각하면 얘는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아, 그냥 얘는 사인 알파가 바로 Y좌표였구나. 그러면 높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Y좌표에서 여기 있는 Y좌표를 빼주면 여기에서 우리가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 빼기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알파가 바로 높이였던 거야. 그러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얼마로 둔다면? 1이라고 둔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5가 되겠지. 따라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되어서 높이는 여기에다가 2배에서 더하면 루트 5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할게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얼마? 밑변의 길이 루트 5분의 5라고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되어서 얘 얼마예요? 루트 5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루트 5 파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고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 양변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그러면 사실은 얘는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 탄젠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런데 탄젠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누다 보니 코사인의 값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0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탄젠트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주기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x 좌표들을 찾아내기가 수월하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를 보니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당연히 15번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봤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하여 첫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버렸어. 첫째 항이 여러 개인가 봐. 여러 개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자, 이때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은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2의 n-2제곱으로 쓰래요. 언제? an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로그의 2의 an으로 나타내래요. 언제?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뭐가 등장해버렸어? 지수로그가 등장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는 기억합시다. 얘가 지금 지수잖아. 지수는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커요.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얘는 로그인데 여기 있는 진수인 an이 1보다 크거나 같대. 진수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 2의 an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번째 항부터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하나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즉 an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한 조건을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얼마래요? 1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죠. 따라서 봅시다. 첫 번째,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작아.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작다면 여섯 번째 항은 여기 있는 n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랑 같아? 5 대입한 거. 즉 2의 5-2 세제곱이 돼서 8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에다가 여섯 번째 항인 8을 더하면 1이 된 거야.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얼마가 되었어요? -7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보다 크거나 같은 항에 대해서는 음의 값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작은 건 탈락이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섯 번째 항은요. 로그의 2의 A5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즉 로그의 2의 A의 15, A의 5를 더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 다섯 번째 항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아? 로그 2의 A5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더니 1이 되어버렸대. 그 말은 A5가 1이 되어서 로그 2의 A5는 0이 되면 1 플러스 0이 1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1이었구나.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이 1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번째 항이요. 그러면 1보다 작으면은요. 다섯 번째 항은요. 어떻게 돼? 2에 4-2니까 2제곱이 되어서 다섯 번째 항은 4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지? 자, 그래서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네 번째 항이 1보다 작은 건 탈락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 만약에 네 번째 항이요. 뭐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았다면 다섯 번째 항이 1인데 얘는 로그 2의 A4에서 왔겠네요. 그러면 A4는 뭐가 된다? 2의 1제곱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죠. 아,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자연스럽게 2가 되었네요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항이 2라는 것을 가지고 세 번째 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보다 작으면 네 번째 항인 2는 2의 3-2제곱인 1제곱. 오, 맞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2일 때 A3이요. 뭐보다? 1보다 작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A3은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A3이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A4인 2는 로그 2의 A3이겠네요. 그러면 A3은요. 2의 제곱인 4가 되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고 A4가 2인 것도 만족해요. 그래서 이때 A3이 4일 수도 있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자, 이제 A3이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A3이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A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누구 입장에서? A2 입장에서 생각해서 1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지. A2가 만약에 1보다 작았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은 2에 2-2제곱이니까 0제곱이 되어서 얘는 1이 됩니다. 자, A3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A3이 1이니까 얘는 안 되네. 그러면 A2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A3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그 2의 A2로 쓸 수 있는데 A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 A3이 0보다 큰 것은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죠. 자, 그래서 A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가 다음에 A2는 뭐가 된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가자. A3이 4인 경우 한번 볼게요. A3이 이번에는 4래요. A3이 4라면 A3은 4래요. 그럼 또 A2가 1보다 작으면 A3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에 2-2제곱인 A2가 1보다 작으면 2-2제곱인 0이 되어서 얘는 1이 됐어. 근데 A3이 4래.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A2는 1보다 작은 건 안 돼. 자, 그리고 A2가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A3인 4는 로그 2의 A2가 되어서 A2는 2의 4제곱인 1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A2가요. 16이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A2가 16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A1 찾을게요. A2가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또 A1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A1이 1보다 작다면 A2는 어떻게 돼? 여기에 우리가 뭐를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A2가 2분의 1이 되었고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거야. 자, 이번에는 A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2는요. 로그의 2의 A1이었어. 그런데 A1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A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찾아냈고요. 이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2가 또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A1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2보다는 작거나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A1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보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죄송해요. 그러면 2의 1제곱이니까 A1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는 크거나 같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선생님 거꾸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A1이 2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것까지도 알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A2가 그런데 이미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찝찝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A1이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1의 범위를 하나 더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A3을 한번 봅시다. A3이 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죠. A3이 0보다 크거나 같았고 1보다 작았어. A3이 0보다 크거나 같았고 1보다 작았을 때 우리가 A2가 1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A3이 나온 거거든. 그럼 A3은 로그 2의 A2였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잘 보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던 거야. 그러니까 2의 0제곱인 1보다는 A2가 커야 되고 2의 1제곱인 2보다는 작았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면 A2가 어디서 나왔어? 로그 2의 A1에서 나왔는데 A2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었기 때문에 2의 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제곱인 얼마보다는 4보다는 또 작았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A1의 범위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A2가 16인 경우 한번 가볼게요. A2가 16이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A1이 1보다 작았다면 A2는 2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라 2분의 1인데 얘가 16이 될 수는 없죠. 얘는 탈락이야. 그러면 A1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거고 A2인 16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로그 2의 A1에서 나온 거야. 따라서 A1은 2의 16제곱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기 때문에 A1이 2의 16제곱이에요 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A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아니면 2의 16제곱이었던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되고 2의 16제곱이 되고 최소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문제에서요. 로그에 2의 소문자 m이 얼마? 2고요. 대문자 m이 2의 16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2의 2분의 2의 16제곱, 2의 15제곱이 되고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선생님이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15번 문항이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수와 로그 입장에서 A의 n번째 항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 알고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편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5번 문제까지 해서요. 객관식 문제는 모두 마무리하고 단답형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답형 문항은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평행이동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날 때 정말 많이 해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 대신에 X-1 대입하자.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대신에 Y-A를 대입하자. 즉 Y 자리에 Y-A를 대입하고요. 4에 X 자리에 X-1을 대입했더니만 2분의 3, 5가 지난대요. 이 말의 의미는 Y 자리에 Y좌표, X 자리에 X좌표를 대입하면 5-A는 4에 2분의 3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요. 이 부분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4는 2의 제곱이고요. 2분의 3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얘네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됐어요? 2가 되었어요. 따라서 두 개 자리 바꾸면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날 때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0번 문항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고요. 여러분이 이런 거는 예전에 평가원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이 SN, 등차 수열의 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3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가조건이 정말 중요하죠. 가조건을 보면 SN은 n은 7, n은 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n에 관한 2차 함수의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공차가 0보다 클 때는요. 아래로 볼록이고 공차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점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뭐를 가져요? 최소값을 가졌다는 건 위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 가져 못 가져?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못 가져. 그러면 최소값을 가졌다라는 요 말 하나에서 우리는 아, 공차는 뭐보다 크구나, 0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공차가 0보다 크면서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또 특징이 뭡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n이 7일 때와 n이 8일 때가 같은 최소값을 가진대. 같은 최소값을 가진대요. 즉, 얘가 지금 n이 얼마일 때? 7일 때고 얘가 지금 n이 8일 때 두 개의 같은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 2, 3, 4, 5, 6, 7 점점 작아졌다가 8부터는 다시 커질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이. 그러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같은 최소값 S7이랑 S8이 같구나. 정말 좋은 조건이죠. 한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잘 봤던 S8-S7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근데 얘가 뭐예요? 8번째 항이잖아. 즉, 8번째 항이 얼마이구나? 0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갈게. SM의 절대값이랑 S의 EM의 절대값이 같아서 162래요. 여러분, M이라는 건 자연수기 때문에 M보다는 EM이 반드시 커요. 그런데 M이 뭐보다 크대? 8보다 크대. 8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SM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긴가에 SM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S의 EM은 어디 있어? 여긴가에 있는 거야. 그런데 두 개의 절대값이 같대. 절대값이 같대. 그런데 얘네들이 같아질 순 없죠. 같아질 순 없어. 왜? 우리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n이 7일 때와 n이 8일 때 같아졌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같아질 수 없고 얘가 더 작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 입장에서 생각하면 SM은 0보다 작아야 되고 S의 EM은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SM의 절대값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SM과 같을 거고요. S의 EM의 절대값은 그냥 S의 EM과 같아지는데 이 값이 162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A13의 값을 구해야 돼. 근데 나는 A8의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딱 느낌에도 뭐를 찾아야 돼? 공차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차가 들어있는 식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마이너스의 SM은 분모는 2였어요. M이고요. 2배의 A1 플러스 M-1 곱하기 공차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얘랑 뭐랑 같아? S의 EM이랑 같대요. 마찬가지로 분모는 2고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지. 그냥 EM입니다. 이 M에다가 마찬가지 2A1 플러스 2M-1 D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값이 다 얼마래요? 162래요. 자, 쓰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공차가 궁금해. 그러면 공차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다 보니 A1이 불편해. 그럼 A1은 어떻게 할까? 여기 한번 봅시다. 8번째 항이라는 건 A1 플러스 7D인데 이 값이 0인 거야. 아, 첫째 항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7D이구나. 따라서 첫째 항 자리에 마이너스 7D를 대입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봅시다. 얘네 둘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2도 사라지지. M도 사라져.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우선 붙이고요. 2배의 A1이 마이너스 7D였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4D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M-1 D가 있었던 거야. 요렇게 선생님이 계산을 요렇게 해드릴게요. 자, 얘랑 여기도 2가 사라졌고 M이 사라졌으니 얘는 2배가 있었을 거고요. 2배의 A1이야. 즉 마이너스 14D에다가 플러스 2M-1 D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양변을 비교해 봤더니 몽땅 다 D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D로 약분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계산할게요. 얼마 됩니까? 얘네들 계산하면 14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2배 할 거야. 마이너스 28이죠. 2배 하면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한쪽으로 넘기면 5M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30이 넘어갔어. 15랑 만나면 45가 되어서 M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낸 거야? 9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M이 이제 9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D를 찾아야 돼. 그래서 M이 9임을 다시 한번 주어진 식에다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9래.
m이 9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얘네들이 우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m이 9예요. 그리고 또 다시 가자. a1이 마이너스 7d야. 그럼 마이너스 14d가 될 거고요. m이 9래 9이 18 빼기 1 하면 17d가 되어서 이 값이 162가 되는구나. 그런데 얘가 뭐예요? 지금 3d고요. 9로 약분할게요. 9, 1은 9, 그 다음에 9, 8, 72. 따라서 d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거 구해낼 수 있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d를 찾아냈기 때문에 A8이 0이었고요. 우리는 A의 13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8번째 항이랑 얼마 차이나? 5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0 더하기 5, 6, 30 해서 정답은 30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찾았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 정말 중요하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이차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렇게 계산이 조금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 문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가 선생님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발문이 살짝 생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즉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갑자기 뭐가 주어져 있어?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다 보니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도형으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O라는 점이 있어서 0,0이 있었고 A라는 점이 있어서 2,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Y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대요. 선생님 써놓을게요. AP의 길이랑 AQ의 길이가 같아서요. 2 루트 15래요. 그리고 굳이 OP의 길이가 OQ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코사인의 각 OPA와 코사인의 각 OQA가 같대. 코사인 값이 같대. 그리고 얘가 얼마래요? 4분의 루트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사각형의 넓이 OAPQ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림으로 가서요. 여러분이 딱 봐도 좌표 평면이지만 눈에는 뭐만 들어오면 돼? 도형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도형을 여러분이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도형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얘가 O라는 점이고 얘가 A라는 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0,0이고요. 얘가 2,0이라고 했지만 나는 선분의 길이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는 그냥 얼마가 된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X축, Y축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면은요. 주어진 걸 봐.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AQ의 길이가 2루트 15래. 두 개가 같대. 여기에 AQ가 있고요. 여기 AP가 있어서 AQ, 이 보라색이랑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라색 AP의 길이가 두 개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라고? 2 루트 15. 얘도 2 루트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동시에 지금 각 OPA와 각 OQA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같대. 각 OPA, 얘랑 여기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같대요. 코사인의 값이 같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네 둘이 지금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얘네들의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있잖아. 여기 있는 OP의 길이와 여기 있는 OQ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가 나와? OP의 길이보다 OQ의 길이가 더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나 보다. 그러면 OP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 X라고 둘게요. 얘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 여기에 선생님이 이걸 파란색을 Y라고 둔다면 잘 봐봐. 세 변의 길이와 코사인. 세 변의 길이와 코사인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충분히 뭐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X와 Y가 뭔지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코사인의 값을 우리가 봅시다. 코사인의 값을 선생님이 지워버렸는데 앞으로 가면 다시 확인할 수 있지. 4분의 루트 15야. 코사인의 값이 4분의 루트 15야. 얘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얘 제곱하면 60이죠.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4가 되고요. 2 곱하기 x 곱하기 2루트 15니까 2루트 15에 곱하기 x가 되었어. 그런데 똑같은 코사인의 값에 대해서 얘네들을 또 해보려고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됩니까? y제곱 플러스 2루트 15의 제곱은 60 마이너스 2의 제곱 4고요. 분모는 똑같이 2루트 15에 y를 곱한 거네. 두 개의 식이 같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하나만 계산하면 x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그 중에 큰 값이 x, 작은 값이 y로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분자만 보면 x제곱 플러스 56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가 다 사라지고요. 루트 15 올라가면 얼마예요? 그냥 15x예요. 아까 그랬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이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8이 0이 되어서 x의 값이 7 또는 x의 값이 8이 나온 거야. 그 중에 긴 값을 x, 짧은 값을 7이라고 두면 되겠지. 따라서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8이었던 거야. 그 다음 y가 뭐가 된 거야? 7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각형의 넓이야. OAPQ가 어떻게 생겼냐면 OAPQ.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지만 사각형이 되는데 여러분 딱 느낌에도 뭔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하나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 하나를 구하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얘를 세타라고 하면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얼마라는 거 알아? 4분의 루트 15라는 걸 알아요. 얘를 세타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뭐만 알아내면 돼? 사인의 값만 알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이니 루트에 1 마이너스 제곱하면 16분의 15가 되어서 루트에 16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얘는 얼마?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삼각형은 넓이를 어렵지 않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 루트 15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4분의 1을 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얘네들 다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죠? 2, 4, 8이니까 사라져서 얘는 2 루트 15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봤더니 뭔가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나는 이 각도 모르겠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못하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못하겠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것에서 다시 한번 보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타랑 얘랑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i가 마주보고 있으니 이 각은 우리가 좀 못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서 헉 했어요. 답이 2루트 15야. 답이 높이야. 근데 봐봐.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밑변이 2였잖아. 2루트 15 곱해봐. 그래서 2루트 15가 나와버린 거야. 결국 여러분이 사실은 좀 센스 있는 친구들 같았으면 여기가 직각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봐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세타가 우리가 4분의 1인 걸 알았고요.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2랑 마주보고 있어. 선생님 얘를 알파라고 둔다면 사인 알파는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요? 8이랑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라져서 사인 알파가 1이 된 거야. 그래서 알파가 뭐다? 직각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직각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가 직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록색이 뭐가 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잘 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요. 원주각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우리가 원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예쁘지 않게 그렸어요? 이런 식의 마음의 눈으로 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낼 수 있고 결국은 얘가 뭐였어? 지름이었던 거야.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야. 직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7이고요. 이 길이가 8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길이도 구해낼 수 있죠. 뭐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따라서 루트에 8의 제곱 64, 7의 제곱 49가 되어서 이 길이가 루트 15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구했게?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려고.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1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루트 15니까 2분의 4 루트 15가 되어서 2분의 11 루트 15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제 문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이 넓이가 P분의 Q 루트 15라고 했을 때 P가 2고 Q가 11이었어. 따라서 P 곱하기 Q예요. 저 답 13 쓸 뻔했거든요. 얘는 곱하기더라. 2랑 11이랑 곱하면 정답은 22가 된다라는 것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통찰해야 되는 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처음에 우리가 X와 Y 길이 구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 발문이 생소했을 거예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발문 좀 생소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하나의 삼각형은 알겠는데 다른 하나가 애매하잖아. 그럴 때 우리는 각의 크기들을 찾아가면서 모습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도형에 대한 얘기 인덱스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한 빗변이 지름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지름이야. 이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수학 1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은 수학 2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